제가 이전에도 유행하는 체중 감량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씀을 좀 드렸죠. 무리한 시기 제한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숫자의 감소를 좀 만들었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요요가 생겨서 이제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이제 기대를 하면서 자꾸 이것을 그러니까 감량과 요요가 반복되면서 오히려 이제 나중에는 체중 조절이 너무 어려워지고 정말로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분들, 또 그래서 또 고통받는 분들을 제가 많이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분이 이제 그런 고생을 하신 분인데 제가 인터뷰를 한 영상을 좀 올려드리기도 했죠. 또 운동에 대한 개념이나 노력도 과한 경우가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걱정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죠.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운동에 대한 기대와 착각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무슨 뭐 나라를 구하는 일인 것처럼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막 갖기도 하고, 좀 여건이 어려워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분들 너무 폄하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운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실제로 지방을 감소시키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보통은 식단이라는 것이 이제 추가되면서 빠른 감량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운동의 역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량 노력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사실 이 운동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낌은 있으시긴 하시죠. 며칠 전에도 평생 운동을 직업으로 살아오셨던 분이 이제 어려움을 좀 느끼시면서 지방흡입을 하고 뭐 저랑 이런저런 뭐 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셨죠. 무리한 감량은 세 가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건강을 해치고 요요를 키우고 또 피부의 탄력성을 나쁘게 해요. 이 세 가지 다 우리 삶의 질을 많이 나쁘게 해요. 젊었을 때는 또 특히 잘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이 누적되었다가 몸에 이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죠. 무리하고 빠른 감량은 지방의 감소가 아니라 일시적인 탈수 위주의 어떤 이런 숫자 감소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흡입을 한 후에도 무리한 감량은 좋지가 않습니다. 지방흡입이 수술한 후에 감량 노력을 위한 좋은 동기유발이 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죠. 수술하고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천천히 건강한 노력을 해서 추가적인 감량을 만드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동기유발이 좀 간혹 지나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복 기간이 다 되지도 않아서 컨디션이 이제 다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다이어트를 뭐 시작을 하시거나 또는 뭐 옛날에 했던 것처럼 또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 더 많이 빼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흡입은 수술 준비 과정에서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를 몸 안에 이제 많이 넣고 지방과 이제 같이 조절해주는 수술이라서 이 수액이 좀 상당 기간 좀 남아있기도 하고 또 이제 수술 범위가 넓다 보니까 회복시에 생기는 이제는 붓기도 굉장히 심하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물과 전해질, 미네랄, 이것이 이제 밸런스가 좀 깨질 수가 있습니다. 멀쩡한 분도 있지만, 뭐 간혹은 이제 약간의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또는 좀 무력감을 느끼는 분도 있어요. 뭐 통증은 조금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보통은 수술 다음 날부터 웬만한 일상생활은 하시고 또 하루 정도 있다 그 다음 날 정도에 이제 사무직 이런 분들은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불편감이 이제 조금 며칠 동안 있기는 하신 거죠. 부기가 이제 점점 진행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5일 정도 이때까지는 이런 불편함들이 좀 있습니다. 이 초기 기간에는 감량 노력보다는 식사를 골고루 적당량을 잘 드시고 몸은 조금 일 안 하실 때는 좀 편안하게 좀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대로 하는 감량 노력은 한 3, 4주 정도는 지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지 이제 우리 몸에 물과 전해질 미네랄 밸런스가 좀 좋아지고 바이오본드나 붓기들이 많이 이제 감소가 돼서 뭐 강력한 스트레칭이나 운동도 이제 가능해지니까 열심히 이제 하실만 하죠. 하지만 이전에 하던 그런 무리한 것이 아니고 좀 적당하고 건강한 가정이어야 돼요. 이미 지방을 많이 줄여놨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죠. 일부 병원들이 시술 직후부터 감량 노력을 이렇게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식단, 식이 조절을 추천하고 뭐 약물을 주기도 하고요. 체중 감량하는 약물이죠. 뭐 이유는 당연히 지방흡입의 효과를 이제 부풀리기 위한 거죠. 본인한테도
뭐 좀 더 잘 보이게 하고 또 감량 노력을 이 추가되면서 만들어지는 변화를 뭐 수술 후 기록으로 이제 남겨서 또 광고에 이용하기도 하죠. 본인들은 이런 게 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또 감량 과정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게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본인도 이런 광고를 보고 뭐 이렇게 오게 된 거고 또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현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긴 하지만 이제 슬쩍 무시하고 마는 거죠. 감량을 크게 만들어 오면 또 뭐 이런저런 혜택을 주는 병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감량은 지방흡입과 관계가 없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탈수에 의한 무리한 감량이기 때문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많죠. 뭐 정말 좋은 일이 아니죠. 참고로 지방흡입 후에는 수술할 때 넣은 수액이 며칠간 남아있기도 하고 또 붓기가 이렇게 있으니까 수술 직후에 체중이 많이 줄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야 붓기가 빠지면서 체중 변화가 좀 생기겠죠. 그리고 지방흡입에 의한 변화는 순수한 지방의 감소만 결과적으로 남기 때문에 사이즈 변화에 비해서 체중의 변화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설명드린 이 영상도 있는데 지방이 이제 비중이 좀 작아서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좀 적어서 그래요. 탈수 위주의 감량과는 그 성향이 좀 다르죠. 간혹 그 어플이나 카페, 유튜브에 보면 본인들이 이제 지방흡입을 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후기를 이렇게 쭉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보면 근데 체중이 뭐 제법 줄어드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뭐 그런 변화가 이제 사이즈 변화가 잘 나타나기도 하죠.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지방흡입의 체중의 변화는 사실 많지가 않은데 말이죠. 이런 후기는 사실 이걸 또 직업적으로 이런 것을 마케팅하는 분들이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분들은 아무래도 자기 이제 역할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감량 노력을 많이 이런 노력을 해서 변화를 많이 만들면서 그런 후기를 만들게 되죠. 이것도 나중에 다시 다 돌아올 가능성이 많고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뭐 하시다가 저한테 와서 이제 고민을 얘기한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분들도 뭐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좀 싫어하셔서 뭐 영상에 올리지는 못했고요. 아무튼 이러니까 셀프 후기들을 보고 지방흡입의 효과를 너무 이렇게 부풀려서 판단하시거나 또는 병원 선택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려지는 후기들은 좀 과장된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오해를 좀 덜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의 변화를 수술 다음날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그런 영상들을 제가 올려드렸죠. 효과는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그런 상태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감은 잡으실 수는 있어요. 특히 이제 일부 영상들은 제가 수술 전후에 그 피하지방량을 측정하기 이제 좋은 그런 핀치 테스트를 하면서 그 변화를 비교해 주는 경우가 있었죠. 무리한 감량 노력으로 상황이 점점 나빠지면서 고통받고 정신적으로도 좋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들을 제가 20년 동안 봐왔어요. 그래서 늘 이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조언을 드리고 싶죠. 지방흡입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명하고 건강한 감량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